안녕하세요.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네요. 오후부터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오늘 1시쯤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전부터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샵인샵으로 추가 운영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배민원 플러스가 대세가 된 현재 시점에서는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추가 샵인샵을 하고자 하실 때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제 개인의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배달 전문 떡볶이 브랜드를 한 개 점포에서 테스트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실제 운영 일수가 아직 30일도 안 됐고 저의 직영 점포가 아니다 보니 제 마음만큼 컨트롤을 해서 운영이나 홍보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일정 부분 아쉬움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된 생각을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뒷부분에 정리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배민원에서의 신규 브랜드 홍보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배민원에서는 기존 배민처럼 울트라콜, 깃발이죠. 깃발을 얼마나 꽂냐는 배민원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 배민원에서 신규 브랜드를 하려면 홍보 수단이 결국 우리 가게 클릭과 쿠폰 두 가지입니다. 물론 한 집 배달 팁도 무료 적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배민원에서 홍보를 하는 것에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민원 시스템에서는 배민원이 워낙 떼어가는 것이 많고 배달비도 배민원에서 정해놓고 점포에서 떼어가니까 최소 주문 금액을 낮게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두 번째는 배민원 우리 가게 클릭은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느낄 만큼 과금이 되지만 그것과 비례해서 매출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럼 현실적으로 신규 브랜드를 배민원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 4개월 정도를 홍보비에 계속 투자를 하다가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지 않아서 주저앉는 사장님들이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맛과 적정 가격은 당연히 고객들에게 어필이 되는 수준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민원이 아닌 기존 배민에서는 깃발이 주요 홍보 수단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일정한 홍보비 지출을 통해서 공평한 홍보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가스 브랜드를 하는 A와 B 두 개의 가게가 있는데 같은 상권에서 같은 자리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똑같은 위치에 깃발을 5개 꽂았다면 이론상으로는 깃발 5개 고정 홍보비로 고객이 얼마나 많이 클릭하냐와는 상관없이 동일한 노출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주문해서 드신 고객들의 평가가 아주 좋고 사장님의 관리가 꼼꼼하다면 매출이 꾸준히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배민원에서는 우리 가게 클릭당 과금 요금을 높게 설정할수록 많은 노출을 시켜준다고 하지만 실제 주문을 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단순히 클릭만 하더라도 과금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 배민 깃발처럼 고정 요금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인 것이죠. 즉 운영을 하시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찌됐건 배민원에서 우리 가게 클릭을 통해서라도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고객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늘어나긴 할 겁니다. 다만 기존 배민의 깃발처럼 내가 원하는 지역에 깃발을 꽂은 곳 주변 거주 고객에게 무조건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아닌 실제 내 가게 주소를 기준으로 일정 반경 내의 고객에게만 클릭당 비용을 높게 설정할수록 랜덤으로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출이 잘 나오는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내 가게가 노출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그럴 확률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나마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배민원과는 다르게 클릭당 돈을 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객이 주문을 했을 때 사장님이 설정해 놓은 퍼센트지로
홍보비를 떼어가는 형태죠. 이건 고객이 얼마나 많이 클릭을 하건 주문을 하기 전에는 과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 브랜드를 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쿠팡이츠가 오히려 심리적인 부담은 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배민원에서 신규 브랜드를 시작할 때 현실적인 홍보 수단과 비용적인 부분은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은 고객들 입장에서 어떤 가게를 선택하냐의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떡볶이, 뭐 돈가스, 치킨, 피자 이런 아이템으로 고객이 검색을 하면 단순히 떡볶이나 돈가스 메뉴를 파는 찌개집도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가게들이 함께 노출이 되고 내 가게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떡볶이, 뭐 돈가스, 치킨, 피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수많은 가게들을 하나씩 보면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익숙하고 맛에 적응이 된 대형 브랜드, 예를 들면 뭐 신전, 엽기, BBQ 이런 식으로 이름을 검색해서 주문할 확률이 높아지고 배민원에서 우리 가게 클릭을 통해서 노출이 되더라도 노출 대비 주문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이번에 많이 들었습니다. 즉 이렇게 누구나 쉽게 단순히 메뉴로 추가 구성이 가능한 아이템들은 현재 배민원 시스템에서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얘기한 홍보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죠. 메뉴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가게들에서도 쉽게 메뉴로 추가가 가능한 아이템들은 대형 프랜차이즈일수록 우리 가게 클릭을 통해서 주문하기보다는 브랜드명을 직접 검색을 하고 찾아서 들어오는 고객이 훨씬 많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게 클릭 비용이 단순 클릭만으로 끊임없이 과금이 되기보다는 직접 검색을 통해서 유입이 되면 홍보비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자, 반면에 희소성이 있는 아이템, 예를 들면은 뭐 라멘, 일본 라멘, 뭐 오리구이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검색을 했을 때 다른 아이템들에 비해서 훨씬 운영하는 가게들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아이템들은 주의하셔야 할 것이 인구 밀집도가 높은 상권에서 하셔야 실패 확률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아이템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음식들에 대해 선호도가 높은 매니아층을 위주로 한 고객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비교적 젊고 밀집도가 높은 상권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대중적으로 무난하면서도 검색을 했을 때 전문점을 찾아서 주문을 할 만한 메뉴들은 무엇이 있을까 싶은데요. 뭐 짬뽕, 뭐 국밥, 족발, 찜닭 이런 메뉴들은 예를 들어서 돈가스 집에서 짬뽕이나 국밥 메뉴가 있다고 해서 돈가스 집에서 주문을 할 확률은 아주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배민원에 검색으로 노출되는 전문점들이 떡볶이나 돈가스처럼 전문점으로 운영되는 비율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가 샵인샵으로 운영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승산이 있을 것이다 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꼭 젊은 층만 집중된 밀집도가 높은 상권이 아니더라도 대중적으로 누구나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을 선별하셔야겠죠. 리스크를 줄여야 되니까요. 자, 두 번째로 고객 입장에서 메뉴를 검색을 했을 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메인 아이템과는 관련성이 없더라도 저가 뭐 냉동 제품이나 레토르트 같은 비교적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취급하기 쉬운 아이템으로 단순히 메뉴만 추가를 해놓을 수 있는 아이템보다는 고객들도 전문점을 찾아서 주문할 확률이 높은 아이템 선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세 번째로 대형 프랜차이즈와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대형 프랜차이즈가 없는 아이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메뉴 검색을 했을 때 떡볶이, 피자, 치킨 이런 아이템들은 고객들이 이미 선호하는 브랜드들이 너무나 확고히 있죠. 물론 경쟁을 버티고 이겨내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샵인샵 아이템을 찾는 것이니까요. 사실 외식업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대형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지만 고객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아이템 중에 짬뽕 같은 경우도 뭐 홍콩 반점, 이비가 이 정도의 브랜드들이 누구나 아는 가장 알려진 브랜드이고 실제로 소형 브랜드는 많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맛에 대한 평가가 정말 좋고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그곳에서 주문을 했다가 만족스러우면 찜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샵인샵 브랜드를 찾으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면 메뉴가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샵인샵 브랜드는 메뉴가 많다고 꼭 구색이 좋아지고 고객들이 좋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점답게 특정 메뉴에 힘을 실어주고 연관 메뉴 몇 가지로 가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배달 전문점에서 쓸데없이 메뉴만 많으면 재고 관리만 힘들어지고 손만 많이 갑니다. 결론은 예상보다 오히려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고 주문이 몰렸을 때 메뉴 가짓수가 많으면 제대로 된 퀄리티의 음식을 만들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배민원 플러스가 대세가 된 현재 시점에서 최대한 홍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어떤 샵인샵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큰 틀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생각에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